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 관리사 자격과정을 맡은 정소영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시죠? 사실 개인정보 하면은 여러분들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각 기업마다 우리 이제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간에 거래하는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취급, 처리, 책임을 맡는 그 정보관리사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인정보보호관리사 왠지 금융회사에서만 필요할 거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취득함으로써 앞으로 어느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이제 보안이라든지 취급 관련돼서 전문가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랑 같이 오늘 1강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그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저희가 말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리송하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요? 왠지 죽은 사람의 정보는 유출이 되어도 그 피해를 입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돼서 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정소영 씨가 고인이 되었어요. 사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산을 상속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한 건물에 유산이 상속되었고 이러이러한 저작권이 우리 자녀들이 취득하게 되었다. 재산 정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죽은 사람의 정보가 유출되었지만 그 정보는 누구의 정보이기도 한가요? 네, 바로 살아있는 그 유가족들의 정보이기도 하죠. 네, 이 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하면은 고인의 죽은 사람의 정보가 유출되었으니까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나요? 법령에 의해 처벌되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지만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살아있는 유가족의 정보가 함께 유출되고 피해를 보았다라고 기준을 삼고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딱 정해진 것만큼 처리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사실 개인정보 관련된 사건 사고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법이 딱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상황은 개인정보 법령이 처벌이 되고 또 어떤 상황은 더 과중처벌이 되고 또 어떤 상황은 예외 적용이 되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히 살아있는 개인만 개인정보니까 죽은 사람의 정보는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보관할 때에도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적 정보는요.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줘야 할 그런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중요하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됩니다. 식별 가능한 정보라고 우리 말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4 용지에 아무 정보가 없어요. 자, 거기에 제가 정소영이라는 저의 이름만 썼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정소영 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에 정소영 씨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정소영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저를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른 정보와 결합을 했습니다. 자, 정소영이라는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만나 있어요.
자, 그러면요. 네, 대한민국의 많은 정소영 씨 중에서 저를 찾을 수 있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를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는 개인정보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소영 혹은 뭐 여자다 성별, 네, 혹은 뭐 거주 지역 이렇게 누군가를 식별할 수 없는 단독 개인정보 하나가 유출됐다고 저희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정소영, 네, 사는 거주 지역 혹은 성별, 혹은 직업, 네,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정보가 만났을 때 특정 누군가를 알아낼 수 있다, 식별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정보가 유출되면요. 여러분들 그것에 관련돼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정보의 유형에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정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요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네, 왜 주민등록번호를 많이 말씀할까요? 나만의 정보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 6자리 그리고 뒤에 7자리 숫자가 이루어져 있죠. 우리 앞에 6자리는 뭘 의미하나요? 네, 맞아요.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 우리 생년월일을 앞에 6자리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는 네,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네, 7자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별 알 수 있죠. 여잔지 남잔지 또 어느 지역에서 출생했느냐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지역 번호에는 몇 번째 그 지역에 등록이 되었느냐 출생신고 등록 번째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위변조 방지조합 숫자가 이제 임의로 부여돼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앞에 땡땡땡땡 생년월일 그리고 뒤에 7자리. 자, 요 총 13자리가 대한민국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만의 번호죠. 절대 똑같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요 앞에 6자리 대한민국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같은 날 태어나는 사람 있죠. 그쵸? 같은 연도에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연의 일치로 같은 날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성별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도 같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사실 우리 동네 친구들은 주민등록번호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쵸? 같은 연도에 태어났고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번호가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자, 우리 앞에 12자리까지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뒷번호는 위변조가 네, 방지조합 숫자로 부여되기 때문에 13자리는 똑같을 수 없고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앞에 6자리 똑같은 사람 있고요. 뒤에 7자리만 봤을 때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두 숫자를 합친 13자리의 주민등록 번호는 누구의 번호라고요? 네, 나만의 고유 번호다. 네, 정보의 유형 중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반 정보, 그리고 뭐 고유 정보, 민감 정보 등등. 정보의 유형은 저와 함께 다음 장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다룬 이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중에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유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한 번 더 인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요? 요즘에 너무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랑 저희 친구랑 같이 요 앞에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셔요. 예, 그리고 뭐 합니까? 둘이 셀카를 찍어요. 그리고 이거 어디에 올려요, 요즘에? 네, 요거 SNS에 제가 올립니다. 친구 누구랑 지금 커피를 마셨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랑 제 친구 영상은 서로 암묵적 동의를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공개적인 SNS에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친구랑 같이 셀카를 찍었는데 요 카페 뒤에 앉아있던 손님들 사진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뒤에 나온 사람들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잘 나와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제가 그 뒤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얼굴 사진을 찰칵하고 수집을 한 거죠. 저장을 했죠? 자, 그럼 제가 함부로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식별 가능한, 알아볼 수 있는 영상도 여러분 개인정보예요. 제가 수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걸 어디에 올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올리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알려줘야 돼요. 강사님 어떻게 그런 걸 다 물어봐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올릴 때 저랑 제 친구는 동의를 한 관계니까 그냥 올립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손님들의 얼굴은 제가 알아볼 수 없게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얼굴에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네, 흐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없게끔 재가공을 해서 사진을 올려야 하는 거죠. 요것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개인정보 유출, 도용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종종 들리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가 기업의 책임자로서 뭐 이런 취급 책임에 대해서 지겠다가 아니라요. 정말 정보에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개인정보 내가 한번 올리거나 사용하기 전에 수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만큼 또 중요한 게 요거예요. 위치 정보. 자, 위치 정보라고 하면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인데요. 자,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거. 뭐 GPS. 요즘에 최근에 구글에 관련돼서 뉴스가 한 편 나왔죠. 네, 어떤 거였나요? 제가 유심칩을 빼고 네,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다 끈 상태에서도 네, 저의 위치 정보가 이렇게 안드로이드 폰에서 구글이 수집해 갔다. 뭐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위치 정보라 하면은 이런 GPS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위치 정보예요. 제가 10시, 아침 10시에 어디 편의점에 가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물을 하나 사느라고.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시간에 그곳에 존재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예, 카드사에서 수집해간 정보, 또 편의점에 찍히고 있는 CCTV,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본인이 그 시간에 그곳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위치 정보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정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주민등록번호나 신체 정보나 아니면 학벌, 아니면 재산 소득, 부동산 정보, 네, 이런 계좌 정보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 스치면서 수집되는 그런 많은 위치 정보나 영상 정보 이런 것들도 개인 정보구나. 개인과 개인 간에도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꼭 명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미국 카네기의 멜론 대학 연구 결과인데요. 그 미국의 5자리 우편번호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우편번호 5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5자리 우편번호 그리고 성별
네, 그리고 생년월일 요거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요. 미국 전체 인구의 87%가량을 식별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 열쇠 자리가 들어가지 않고 앞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아닌 성별만 알고 있더라도 집 주소, 상세 주소가 아니라 네, 요 정도 우편번호 5자리만 알고 있더라도 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유통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제가 오늘 주문을 하면 내일 혹은 모레 이전에 대부분 배송이 되어요. 택배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24시간 택배가 운송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택배사마다 그 정보를 가리는 부분이 조금씩 상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뭐 아무개 집 앞에 가서 그 사람이 버리는 그 택배사의 박스, 운송장,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카드사나 여기저기서 보내주는 그 우편물 있잖아요. 제가 그런 종이들 몇 개만 모아도요. 그 사람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스 재활용한다고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요. 네, 이런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러한 운송장, 종이들은 다 떼고 네, 파기해 주시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개인정보가 뭔지는 대충 아시겠나요? 네, 이런 게 개인정보구나. 자, 그런데 개인정보에 대한 법령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2011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이 이야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재하거나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법이 전혀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요, 이런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정보보호법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 업종별로 특별 법령에 의해서 네, 제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대한민국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가치가 높아지고 이제는 인터넷, 네, 3차 산업혁명 이후로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짐으로써 이제 2011년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일반 법령으로 네, 이제 그때부터 제재가 되기 시작했죠. 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이전에 개인정보가 중요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굉장히 마찬가지로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종이로 사인을 하고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았냐라고 하면 요즘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어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받을 때도 이 회사가 이걸 수집해 간대요. 귀찮으니까 그냥 모두 동의 누르고 막 넘어가시죠? 네. 정보의 수집이나 활용, 이용이 이전 시대보다는 조금 더 편리해짐으로써 그 파급 효과가 더 훨씬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 관련된 유출 사건이라든지 피해 사건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자, 우리 그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런데 사실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 그 외에도 아까 이전부터 제정되어 있었던 그런 뭐 신용, 정보보호법령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에서도요, 개인정보는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우리 아까 말했죠?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네,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네, 그러한 정보다. 2개, 3개의 다른 정보로 이렇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그 사람을 알아낼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개인정보다라고 하겠다. 예. 뭔가 다른 법이지만은 개인정보에 대한 법은 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 국내 말고요. 해외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개인정보를 제재하고 그리고 법령을 제정하고 있나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해외도 비슷해요. 네, 우리 OECD 개인정보 보호 지침 법령이 있고요. 뭐 유럽이라든지 EU 그리고 미국, 영국 다 개인정보에 대한 법령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똑같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식별해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전 세계 다 공통으로 개인정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해외 거래처가 뭐 외국계 회사다, 유럽 회사다, 미국 회사다라고 해서 정보의 법이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요. 네, 대부분 비슷한 정보의 취급 처리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크게 혼동하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개인정보 하면은 주민등록번호 말고도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개인정보가 뭔가요? 아, 프라이버시죠. 네, 맞아요. 개인정보는 사실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법을 만들 때에도 프라이버시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걸 염두한 채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말씀드릴 때 프라이버시를 제가 전혀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프라이버시가 뭐예요? 사적인 생활. 네, 맞아요. 야, 너 이런 거, 뭐, 너 그때 뭐 했냐? 너 지난주 금요일에 뭐 했어? 라고 하면, 야, 그런 건 개인 프라이버시야.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개인정보, 그거 개인정보야 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가벼운 단어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네, 그 개인정보하고 프라이버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조금 더 포괄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 1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그 침해를 받지 아니할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프라이버시 그 헌법 17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자면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요. 모든 국민은 본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아니할 경우에는 침해받지 않을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동의를 구하면요. 필요에 의해서 내가 당신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통신사가요.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게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선 이 고객님들의 위치 정보, GPS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 본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위치 정보를 공유하게끔 되어 있죠. 자, 우리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그냥 헌법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다른 내용이 아니라 포괄적인 기본, 바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단어가 표현이 되고 법이 제정이 되었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프라이버시 하면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 의한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소극적인 의미로 프라이버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유비쿼터스 사회다라고 하죠. 요즘엔 또 4차 산업혁명 사회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의 힘이 조금 더 강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개인의 말할 권리와 개인의 힘이 굉장히 강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의 정보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요.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시대가
점차 앞으로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 개인정보 그리고 프라이버시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 개인정보는 언제 제정되었다고요? 네, 201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용정보법령이라든지 그 외에도 많은 산업군별로 특별법령에 의해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사실 기업뿐만 아니라요. 그 공공부문에서도 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있죠. 왜요?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역을 개발하고 신도시를 만들고 하는데요. 도시를 만드는데 개인정보가 왜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김포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싶다. 그리고 정부가 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신도시를 김포시에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김포시 주변에 서울의 인근 집값이라든지 아니면은 신혼부부 가구수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 필요해요. 왜요? 그 신도시로 누가 유입될 것이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몇 가구가 이 단지가 형성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모든 영역에 걸쳐가지고 개인정보는 수집되고 이용되고 있다.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고요. 이제는 국제 수준에 부합한 정말 해외의 EU라든지 OECD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개인정보 법령처럼요. 대한민국도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문제되는 그런 SNS라든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위치 정보 수집이라든지 아니면은 CCTV에 의해서 수집되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넓어지고 있죠. 기본법이 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정보 외에도요. 여러분들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종교적인 이런 표현들도요. 다 개인정보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요. 나의 개인정보는 하나가 아니라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장에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개인정보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뭐라고 했나요? 첫 번째,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네, 한 가지 정보더라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정보의 개수는 하나지만 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 하나는요. 네, 대한민국에 동명이인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이름 하나만 가지고서는 저를 식별해낼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거주지,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다른 정보가 함께 결합됨으로써 저를 식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또 개인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2011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제정되면서 이제 일반법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시대적으로 SNS가 많이 좀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정보에 수집할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가치가 더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의 위치 정보라든지 영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개인정보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저의 의견, 생각들도 개인정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개인정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부로 주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실 때에도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수집과 보관, 파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1장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장부터는 여러분들 개인정보 어떻게 수집하고 보관하고 파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육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